안녕하세요. 안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저는 안전지도사 윤현정. 저는 안전지도사 박영진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요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 이야기도 엄청 많이 들으시죠? 많죠. 사고 나 하나만 조심한다고 예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적어도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그쵸. 중요한 일인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라 여겨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자, 어떻게 도움 주실 거예요? 이 책,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원래 책으로 공부하는 건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또 이 책은 여기 268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총 40문항의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 네, 그 답답함을 해결해드리고자 저희가 이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께서도 책을 펴시고 같이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풀어볼 1번부터 10번까지인데요. 네, 한번 풀어볼까요? 네, 여기는 아동 청소년 심리 및 행동 발달에 관한 총 10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좀 풀어주십시오. 네. 자,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중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것은 1번 안전의 욕구, 2번 자존감의 욕구, 3번 애정과 소속의 욕구, 4번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4개의 욕구 중에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영진 씨 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네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 네. 3번, 애정과 소송의 욕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러면 욕구 5개라 그랬잖아요. 네, 5개. 속이 4개잖아요. 하나 뭘까요?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생리적 욕구? 생각하는 척했지만 매우 짧지는 않습니다. 네. 네, 생리적 욕구 맞는데요. 이거는 가장 강력한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따뜻한 집을 갖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공기를 마시면서 딱 깨끗하게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생리적 욕구가 또 하나의 욕구이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청소년의 성적 성숙을 표현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네, 겁니다. 가장이요. 1번, 가장 특징적인 것은 생식기관 발달이다. 2번, 가장 달라지는 것은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3번, 성적 성숙은 신체 발달, 생식기관 발달을 의미할 뿐이다. 4번, 성적 성숙은 생식기관 발달과 사회적, 심리적 적응 과정까지 포함한다. 이게 말이 길어서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근데 예전에부터 네. 이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네. 보기가 긴 게 답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4번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자, 청소년의 성적 성숙은 포괄적인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신체적인 그런 발달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 3번. 정신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어 기제 중 용납하기 어려운 충동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 이거 우리 영진 씨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기 1번입니다. 반동 형성, 2번 부정, 3번 투사, 4번 승화입니다. 말이 다 어려운데요. 단어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그래서 단어를 제가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페이지 22쪽에 있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어려운 투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답은 3번 투사인데요. 네. 맞아요? 반동 형성 실컷 다 답을 말해놓고 이제 와서 아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반동 형성은요, 충동이 억압되어서 반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적에 좋아하는 아이 괴롭히고 고무줄하면 고무줄 끊고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부정은 이거 원초적인 거죠.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요건 이제 방어 기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방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승화. 4번 승화는 성적 본능이 신경질적인 행동이 아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나타내는 거.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말이 승화. 네. 이 답은
문제가 말하는 답은 3번 투사가 맞고요. 요 이외에도 또 두 가지 정도가 더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단어가 좀 딸려요. 아, 예, 알아요? 네. 자, 하나가 퇴행이라는 건데요. 이건 퇴행은 실패, 불안 때문에 행동 양식이 후퇴한다는 뜻의 퇴행. 요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성화라고 지적 활동에 몰입하여 욕망을 억제. 요것도 하나의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 계속 끊임없이 배움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거거든요. 욕망을 그렇게 해서 억제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문제 3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설명 잘 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제 4번.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시는 거예요. 적절한 거. 네. 보기 1번. 인지발달은 특별히 정해진 순서가 없이 무작위로 진행한다. 2번. 각 단계가 진행될수록 단순함이 증가한다. 3번. 청소년의 무의식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4번. 피아제의 이론이다. 인지발달 이론, 누구 이론인지 아세요? 당근 알죠? 피아제입니다. 답이 4번이에요. 네. 답은 단순하지만 네.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좀 필요가 있다고 어려워요.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인지발달 이론은 의식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이론이거든요. 좀 어렵다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원래 사람과 이론은 어려우니까 깊게 파지 말고 그냥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도 중요합니다. 인지발달은 특별히 정해진 순서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4개의 그 단계를 거쳐요. 아, 4개요. 네,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순서가 있고요. 각 단계가 진행될수록 말도 점점 어려지잖아요. 복잡해지겠네요. 네, 복잡성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발달 이론은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의식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참 허무하게도 답은 피아제 이론이라고 단정 지어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카운슬러, 사회복지사가 널리 사용하는 기법을 찾아보는 문제인데요. 자, 1번 자극 반응 이론, 2번 인지발달 이론, 3번 학습 이론, 4번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자꾸 인물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아, 어려워요. 이거 단순한 게 너무 힘든데. 카운슬러와 사회복지사가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암기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답은 1번 자극 반응 이론, 바로 스키너의 이론인데요. 이거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페이지 24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스키너의 자극 반응 이론은 강화와 벌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인지발달 이론은 아까 나왔던 피아제 거고요. 네, 피아제 거. 꼭 네. 기억해 두십시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꾸 적절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네, 1번. 인간의 성격을 빙산에 비유하여 물 위에 떠있는 무의식 부분을 강조하였다. 2번.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을 의식이라 불렀다. 3번. 성격의 대부분은 의식 수준 위에 존재한다고 불렸다. 4번. 성격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하였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이라는 건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들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영진 씨가 들어본 정도면 다 아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면요. 1번. 좀 어이가 없었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좀 단순하게. 그렇죠. 단순한 문제입니다. 정말. 잘 보세요. 인간의 성격을 빙산에 비유했어요. 빙산이라는 건 네, 물에 그렇죠. 있죠. 물에 떠 있는 건 보입니다. 그러게 무의식이겠어요? 의식이겠어요? 의식이죠, 의식. 무의식 아니죠. 진짜 빼시고요. 네, 무 빼십시오. 2번은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을 의식이라, 이거 반대죠? 큰일 나죠. 큰일 날 정도는 아닌데. 무의식. 네, 거기는 무자를 집어 넣으셔야 되고요. 넣으세요. 자, 3번. 성격의 대부분은 의식 수준 위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의식이라는 건 아까 어디라 했죠? 아래. 아래고요. 위 아닙니다. 아래입니다. 아래. 4번 그래서 몇 번? 4번이요.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제 7번. 갈등적인 부모-자녀 관계 유형 중 가장 심각한 걸 찾는 거예요. 힘드세요? 갈등 약간 꼬이시네요. 갈등. 네,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시작할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갈등적인 부모-자녀 관계 유형 중 네. 가장 심각한 것을 찾는 거예요. 네, 심각한 것은 1번. 자녀에 대해 관대한 부모.
2번 자녀 장래에 대해 기대가 큰 부모. 네. 3번 자녀에 대해 통제적인 부모. 네. 4번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부모. 이거 쉬워요. 쉬워요? 4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전 조금 어려웠는데. 어려웠어요? 왜냐면 부모가 자녀 관계가 갈등이 하나의 방법으로 표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치게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나치게. 단순해요. 우리 네, 연기 이런 씨는. 말 꼭 답이더라고요, 그게. 네. 답은 4번이고요.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유로운 사회활동이나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주게 된대요. 아, 네. 아무래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완성된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어렵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럼 답은 4번입니다. 네. 네, 8번입니다. 청소년의 일반적 사회적 발달 내용 중 적절한 걸 찾아주세요. 또 적절한 거네요. 네, 1번 부모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네. 2번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에 협조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네. 3번 청소년기를 제2의 반항기라고 부른다. 네. 4번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통해 안정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한다. 이 청소년 시기라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답은 딱 보여요. 제2의 반항기. 이건 하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사춘기 네. 소녀소녀들의 그 엄청난 중이생들 들어보셨죠? 네. 다들 답은 3번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중이들이에요. 그렇죠. 훌륭하죠. 네. 1번 같은 경우는 부모의 관심과 경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분리되어서 친구 또는 나 자신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 사이에서 뭐 협조적이거나 안정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렵다 보시면 되니까 답은 3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것. 4개를 보면요. 대부분 다 좀 스트레스가 크겠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중고생 학생을 또 제가 학부형 입장에서 지금 아이들이 이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학업, 진로. 굉장히 아이들이 많은 고민에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번 이성 및 친구 문제, 2번 학업 및 진로 문제, 3번 자아정체감 문제, 4번 비행 행동의 문제 중에 영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답은 2번. 네, 학업 및 진로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요새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청소년들 힘내십시오. 파이팅.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프로이드의 인간 발달 5단계를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5단계. 프로이드 참 바쁘셨어요. 그죠? 그렇죠. 자, 1번 프로이드는 인간 발달에서 성욕을 특히 중시하였다. 특히. 네. 2번 성욕의 발달을 나이에 따라 구분하였다. 3번 청소년기의 성적 혼란기를 남근기라 부른다. 4번 성기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시기가 생식기라 부른다. 저기서 저도 이게 좀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암기를 안 하면 어렵더라고요. 이게 인간 네. 발달 5단계라는 걸 알아야지. 그렇죠.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세요? 알죠. 자, 저도 압니다. 1단계 구강기 맞죠? 네. 2단계 항문기. 그렇죠. 네, 항문기입니다. 3단계는 남근기, 네. 4단계는 잠복기, 5단계는 생식기로 나뉘는데요. 여러분도 외우십시오. 5단계. 굳이 크게 다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차례 이렇게 보시면, 그 2번을 보시면요. 성욕의 발달을 나이에 따라 구분한 게 아니라, 그 집중 부위, 성적 본능 에너지가 네, 집중되는 부위에 따라 구분한 거거든요. 처음에 네. 이제 구강이 손가락을 빨거나 뭔가 빨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배설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5단계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기 성적 혼란기는 남근기가 아니고 생식기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4번도 성기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제 남근기. 이렇게. 네, 생식기가 아니고 남근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답은 1번 인간 발달에서 성욕을 특히 중시하였다. 성욕이라는 걸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마시고 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 꼭 찍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 심리 및 행동 발달에 관한 10가지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요걸 푸시면서 공부하셨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